후보자님, 일단 막중한 검찰 개혁을 책임지실 총장 후보가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지금 권력기관의 개혁 과제에 있어서 검찰 개혁이 국민들의 최우선 관심사라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국회의 어떤 논의 과정들을 봤을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 스스로 권한 남용에 대한 의식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수처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수처가 논의가 되게 된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검찰이 또 논의의 대상이 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을 잘 지켜보고 저희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후보자께서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서면 질의를 통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국가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잘 알고 있고 검찰도 효율적인 부패 척결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실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시각이라는 것이 결국 옥상옥이다. 반대하는 입장이 사실 주류 아닙니까? 국민의 열망을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열망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에 관해서 찬반 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 내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서 말하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후보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좀 성급해 보입니다. 그러면 검찰의 그동안의 입장이라는 것은 사실 공수처에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시나요? 반대해오는 의견도 있었고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의견도 있었습니다. 검찰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 내에도 일단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검찰 내에서 논의를 주도적으로 해나가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논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쭉 논의해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검찰 출신이지만 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검사들 그리고 검찰의 기류라는 것은 사실 반대 의견이 그동안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득권 의식을 아직도 깨고 있지 않은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지금 후보자님께서 검찰총장이 되신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좀 논의를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의 검사들의 입장을 강변하는 검찰총장으로는 결코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또 이번에 굉장히 논란을 많이 그 서면 질의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조정과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를 하셨는데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검찰의 수사 기소 안전 분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가 공동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지켜내고 막아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어낼까 하는 내 머리를 머리에 하여튼 아이디어를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가 더 효율적인지 그건 아직 검토 중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법경찰로부터 송치되어 온 기록만 보고 그 기록이 좀 미흡하거나 실패했거나 아니면 의견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보완 조사를 하거나 새로운 걸 찾아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적인 2차적인 수사를 해야 되고
또 일부는 직접 수사를 통해서 특별 수사를 통해서 사회에 있는 부정부패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또 많은 의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수사권 조정이 검찰의 어떤 밥그릇지기로 반대하는 그런 논리는 이제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사진이 한 장이 있습니다. 다 누구나 기억할 겁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팔짱을 끼고 있었던 사진. 후보자님도 보셨죠? 네, 저도 그 사진을 보고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국민들은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검찰이라는 집단이 자체 개혁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사단이 존재하는가 이거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우병우 사단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들었지만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히 인사상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지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인사상 특혜를 받은 사람은 있다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그건 제가 어떤 부분이 특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지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은 아시고 계시죠?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되시면 추가 수사를 하시겠습니까? 자료를 보고를 받고 면밀히 살펴보아서 수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혜련 의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계장군 출신 윤상직 의원입니다. 우선 문무일 후보자 축하드립니다. 예,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검찰개혁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후보자의 검찰개혁 관련한 입장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하고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은 법무부 장관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서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과 관련해서는 우리 문무일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가능하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휘권을 했었으면 좋겠다. 또 하더라도 서면 등 투명한 절차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상기 장관은 한의적 견제수단으로서 지휘권을 보유하는 것이 상당히 폭넓게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우리 후보자는 말은 수사권 조정은 각 기관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해야 된다. 이런 문제라 생각하는데 우리 박상기 장관은 수사권 조정이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공수처에 대해서도 우리 후보자는 다소간에 검찰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소 모호합니다. 그런데 박상기 장관은 공수처 설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안부 폐지에 대해서도 우리 후보자는 공안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사회적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공안부 조직 및 기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 보겠다고 하지만 축소를 갖다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꼭지가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율해 나가면서 검찰 개혁을 해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검찰이 입장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 개혁 문제의 경우에는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실망을 하신 부분도 있고 또 우려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바꿔야 될 것은 바꾸고 또 발전시켜야 될 것은 발전시키고 또 개선은 내부에서라도 먼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주시지는 않는데요. 굉장히 아마 이 정부의 그 검찰개혁 입장하고 방향하고 검찰이 생각하는 또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약간 입장을 정하셔서 검찰 조직을 갖다가 또 소통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국회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묻겠습니다. 이건 정말 좀 놀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며칠 전에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그 재판에 참석을 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가 자기가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에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합병, 상장 등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수시로 정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정을 했습니다. 이 법원에서 한 정언입니다. 위증이 아니거든요. 위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냐 그러면은 우선은 미공개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에서 규제를 사전 공시 전에 외부에 유출되는 부분에서 엄격하게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174조에 따르면은 못한 열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43조에 보면은 위반했을 경우에는 10년 미만의 징역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미공개 정보가 시민운동가들에게 흘러갑니까? 이거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어떤 국가의 기본을 흔들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부분 뭘 하든 간에 수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위법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항은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거는 수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본인이 설사 그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자에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장하성 정책실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한 48억 원 정도의 주식을 갖다가 이번에 정책실장이 되면서 처분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거 심각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여부는 범죄 단서가 있으면 법과 원칙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시민운동가에게 유출한 이 대기업도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전에 그렇게 유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또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앞으로 있어서 안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보시고 이 부분은 짚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그 인사 관련해서 전체적인 그렇습니다. 그 검찰 인사는 역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 검찰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과 법무부의 그 인사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장관의 이야기는 가급적이면은 좀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과거에 지금까지 김영준이든 김강준이든 또 정경준 검사장이든 다 마찬가지로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이야기대로만 조직에 여러 가지 사람 능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그대로만 했었고 이런 사고가 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연구를 준비해 주시고 심사하실 때 내부의 그런 인사 상용되어 있어요. 유념하시고 법무부 장관으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예. 유념하여 인사 관련 의견 개진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일단 막중한 검찰 개혁을 책임지실 총장 후보가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지금 권력기관의 개혁 과제에 있어서 검찰 개혁이 국민들의 최우선 관심사라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국회의 어떤 논의 과정들을 봤을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 스스로 권한 남용에 대한 의식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수처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수처가 논의가 되게 된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검찰이 또 논의의 대상이 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을 잘 지켜보고 저희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후보자께서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서면 질의를 통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국가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잘 알고 있고 검찰도 효율적인 부패 척결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실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시각이라는 것이 결국 옥상옥이다. 반대하는 수사를 통해서 특별수사를 통해서 사회에 있는 부정부패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또 많은 의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수사권 조정이 검찰의 어떤 밥그릇지기기로 반대하는 그런 논리는 이제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사진이 한 장이 있습니다. 다 누구나 기억할 겁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팔짱을 끼고 있었던 사진. 후보자님도 보셨죠? 네, 저도 그 사진을 보고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국민들은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검찰이라는 집단이 자체 개혁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사단이 존재하는가 이거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우병우 사단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들었지만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히 인사상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지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인사상 특혜를 받은 사람은 있다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그건 제가 어떤 부분이 특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지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은 아시고 계시죠?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되시면 추가 수사를 하시겠습니까? 자료를 보고를 받고 면밀히 살펴보아서 수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혜련 의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계장군 출신 윤상직 의원입니다. 우선 문무일 후보자 축하드립니다. 예,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검찰개혁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후보자의 검찰개혁 관련한 입장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하고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은 법무부 장관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서 검찰 개혁을 이끌어갈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과 관련해서는 우리 문무일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가능하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휘권을 했었으면 좋겠다. 또 하더라도 서면 등 투명한 절차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상기 장관은 합리적 견제 수단으로서 지휘권을 보유하는 것이 상당히 폭넓게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또 이번에 굉장히 논란을 많이 그 서면 질의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조정과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를 하셨는데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검찰의 수사 기소 안전 분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가 공동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지켜내고 막아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어낼까 하는 내 머리를 머리에 하여튼 아이디어를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가 더 효율적인지 그건 아직 검토 중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법경찰로부터 송치되어 온 기록만 보고 그 기록이 좀 미흡하거나 실패했거나 아니면 의견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보완 조사를 하거나 새로운 걸 찾아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적인 2차적인 수사를 해야 되고 또 일부는 직접 수사 입장이 사실 주류 아닙니까? 국민의 열망을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열망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에 관해서 찬반 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 내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서 말하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후보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좀 성급해 보입니다. 그러면 검찰의 그동안의 입장이라는 것은 사실 공수처에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시나요? 반대해오는 의견도 있었고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의견도 있었습니다. 검찰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 내에도 일단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검찰 내에서 논의를 주도적으로 해나가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논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쭉 논의해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검찰 출신이지만 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검사들 그리고 검찰의 기류라는 것은 사실 반대 의견이 그동안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득권 의식을 아직도 깨고 있지 않은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지금 후보자님께서 검찰총장이 되신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좀 논의를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의 검사들의 입장을 강변하는 검찰총장으로는 결코 국민들의